뉴욕 가정상담소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이 성폭력 예방 행사를 열었습니다. 맨하탄 교통 혼잡세 중단을 위한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뉴욕시가 예산 삭감을 대폭 완화합니다. 미투 운동을 촉발한 미국 영화 제작자 와인스타인의 유죄 선고가 뒤집혔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이 오늘 회복을 주제로 성폭력 인식 변화와 예방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은 성폭력 인식의 달로 YCPT 청소년들은 25일 플러싱 머레이힐역 광장에서 성폭력을 함께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안토니오 델가도 뉴욕 부지사를 비롯해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카탈리나 크루즈, 에드워드 브런스틴 뉴욕주 하원의원,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학생들의 노력을 치하하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성폭력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And that's why it's so important to raise awareness and to speak out and do everything we can. And keep in mind, this movement is antithetical. It is in direct odds with our commitment to equality, with our commitment to this idea that we are all equal. And nobody is anybody else's possession. And the Young Community Project team is so important. I want to congratulate you on setting up yet another successful rally and speaking out about this issue. It is the young people's leadership that is ultimately going to get us out of this cycle. 이날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YCPT 청소년들은 도노반 리처드 퀸즈보로장에게 리더 인 액션상을 수여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YCPT 활동을 해온 브랜든 차오 학생은 이 집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성폭력에 대해 알릴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Looking up to my brothers and seeing, just knowing that they were doing something for a good cause and learning about the cause itself came sort of after that for me. But now at this point in my life, I definitely think that the amount of volunteering work that I've put into moving this movement forward and spreading awareness of sexual assault and domestic violence has definitely changed me as a person. And I think hopefully it'll change society as a whole as well. 이날 YCPT 학생들은 타임스퀘어 등 여러 지역에서 활동 중인 벽화예술가 오스카 카스티오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를 위로하고 회복을 응원하는 벽화를 완성하고 공개했습니다. 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파악하는 설문조사, 피해자를 위로하고 공감을 표하는 예술작품 공개,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인포그래픽 자료 소개, 피해자를 위한 정보 공유 웹사이트 제안 등의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논란의 맨하탄 교통 혼잡세 시행을 중단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뉴욕을 대표하는 니콜 말리오타키스, 뉴저지를 대표하는 조시 가타이머 연방 하원의원이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맨하탄 교통 혼잡세를 중단하기 위한 초당적인 법안을 소개했습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와 브루클린 남쪽을 대표하는 말리오타키스 공화당 의원은 MTA의 교통 혼잡세는 통근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가고 맨하탄의 교통 체증을 다른 보로로 분산시켜 대기 오염을 소수 커뮤니티로 확산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북쪽 지역을 대표하는 가타이머 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을 연방정부 차원으로 확대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의회 교통과 인프라위원회에 해당 법안을 소개하는 초당적 문서를 보내 MTA 지도자들에게 공식 소환장과 혼잡세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청문회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 행정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예산 삭감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24일 1,116억 달러 규모의 2024-25 회계연도 행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당초 예고된 교육, 경찰, 문화기관 등에 대한 예산 삭감 일부가 철회됐지만 시 공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은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연설에서 뉴욕시는 강력한 재정관리 덕분에 팬데믹 위기와 난민 위기에서 벗어났다며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공공안전, 유아교육 등 노동자 계층의 요구를 포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정부는 그에 따라 오는 7월에서 10월 뉴욕시경 신입경찰관 1,200명 추가 채용을 위한 뉴욕시경 클래스에 6,240만 달러 예산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또 예산 삭감 계획이 발표된 후 큰 논란이 일었던 교육 예산에서도 5억 1,400만 달러를 복원해 원하는 모든 어린이가 프리케어 또는 3케어 무상 보육 프로그램에 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아담스 시장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반발을 야기했던 시 공립도서관 예산은 기존 계획대로 5,800만 달러 삭감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해 말 아담스 시장의 삭감 계획이 발표된 이후 뉴욕시 공공도서관은 주 7일 운영 체제를 종료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행정 예산안을 검토한 뒤 6월 30일까지 최종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미투 운동 확산을 촉발한 미국의 거물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뉴욕주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습니다. 뉴욕주 대법원은 25일 1심 법원이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했다며 4대3으로 기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주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하급심 재판에서 검찰이 와인스틴이 기소된 성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여성들이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배우 지망생과 TV 프로덕션 보조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와인스틴은 2020년 뉴욕주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형 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와인스틴 측은 1심 과정에서 검찰이 기소에 포함되지 않은 여성 3명을 증인석에 세우고 와인스틴으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도록 둔 것을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기소에 불포함된 이들 여성의 증언으로 검찰이 배심원단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는 와인스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대법원의 판결은 2심과 달리 와인스틴 측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1심 법원이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욕주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와인스틴은 뉴욕주에서 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결정은 사법 시스템에서 성범죄 피해자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도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막상막하로 나타난 가운데 제3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표를 더 많이 잠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퀴니피학대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1,4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46%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코넬 웨스트, 질 스타인 등 제3 후보를 포함한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트럼프는 각각 37%로 막상 막하의 지지를 받았고 케네디 주니어는 16%를 획득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등이 전국 단위 여론조사 130개를 집계한 결과에서도 케네디 주니어를 포함한 가상 3자 대결에서 바이든, 트럼프는 각각 41.3%로 동률을 보였습니다. 또 이코노미스트 유고부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1,4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트럼프가 43%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당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잠식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케네디 주니어 지지층 상당수가 트럼프 지지 성향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케네디 주니어가 사퇴할 경우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트럼프라는 응답이 47%인 반면 바이든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29%에 그쳐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표를 잠식했음이 확인됐습니다.
제3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 표를 갉아먹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이탈표가 역대 대선 후보들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무서운 결집력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공화당 이탈표는 19%에 그쳤으며 이는 트럼프 첫 당선 때인 2016년은 물론 최근 들어 역대 민주공화 대선 후보의 이탈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탈표란 민주공화 각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 소속 정당 후보를 찍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론에서 이탈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플로리다주의 개표가 한 달 이상 늦어지는 등 대혼란을 겪었던 지난 2000년 대선 때는 공화당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이탈표가 21%인 반면 경쟁자였던 민주당 엘 고어 후보 이탈표가 22%로 부시가 당선됐습니다. 또 지난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탈표가 23%에 달했으나 트럼프의 이탈표가 26%에 달함으로써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이외에도 2004년 대선 때 민주당 존 케리 후보는 이탈표가 27%에 달해 낙선했고 2012년 대선 때 공화당 밋 롬니 후보는 이탈표가 29%로 사상 최대의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또 2008년 대선 때 공화당 존 맥케인 후보는 이탈표가 24%로 비교적 적은 편이었지만 역시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처럼 적어도 2000년 이후 민주공화 대선 후보 등을 통틀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탈표가 가장 적다는 것은 소속 정당 당원들의 결속이 강하며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 세계 각국과 기업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찾아 보험을 들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동맹들이 혹시 모를 트럼프 재집권에 대응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연결고리를 찾고 있으며 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측에 보험을 드는 등 사전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독일의 BMW는 자신들이 공장을 세운 오클라호마, 알칸소, 알라바마 등 공화당 성향주에서 트럼프 연주를 찾아가며 네트워킹을 다지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멕시코 집권 여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트럼프 집권 당시 외교장관을 지내며 안면을 텄던 마르첼로 에드바드를 다시 발탁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소다로 전 총리를 통해 이미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면담한 데 이어 트럼프와 아베 신조 총리의 골프 회동 때 통역을 담당한 인물을 중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부 국가는 트럼프 행정부 때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오를 만나고 있으며 호주는 트럼프 재임 때 총리로 재임하면서 트럼프와 날을 세웠던 현 주미대사를 경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주요 국가들의 이 같은 트럼프 줄대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를 의식, 트럼프 측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 로비 회사 등을 이용해 트럼프 의중을 파악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비밀 경호국 소속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호원들이 부통령 전용기 이륙 직전 유혈이 낭자한 난투극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군기지에서 해리스 부통령 전용기의 이륙을 기다리던 백악관 비밀 경호국 소속 경호원이 부통령 경호 책임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이 경호원은 당시 권총을 찬 채 동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경호 책임자에게 달려가 다짜고짜 주먹을 휘둘렀고 부상자가 발생해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악관 비밀 경호국은 난투극을 벌인 경호원을 즉각 경호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난투극 발생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들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아침 방송 인터뷰를 위해 뉴욕으로 가려던 길이었으며 경호원의 난투극이 있었지만 전용기 이륙은 지연 없이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백악관 비밀 경호국 내에서 임무 수행 도중 권총을 찬 상태에서 난투극을 벌인 것은 기강 해이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50세 이상 미국인 4명 중에 1명은 은퇴 저축이 단 한 푼도 없기 때문에 결국 평생 은퇴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전미 은퇴자협회가 50세 이상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명 중에 1명은 은퇴하지 않고 평생 일을 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4명 중에 1명은 노후를 위한 저축 등 은퇴자금이 단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70%는 소득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해 생활에 여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10,000 이상의 카드빚이 있다는 답변이 33%에 달했고 12%는 카드빚이 $20,000가 넘었습니다. 전미 은퇴자 협회는 물가 급등으로 저축이 불가능해지면서 일부 노년층은 당연히 일정 나이를 넘기면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퇴를 할지 말지 고민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은퇴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노년층 근로자가 계속 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은퇴 없이 일만 하다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고갈돼 연금 수령도 힘들어지고 기본적인 노년층 의료 혜택인 메디케어조차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뉴저지주 주민의 평생 소득 대비 세금 비율이 54%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셀프조사에 따르면 뉴저지주 주민의 평생 평균 소득은 181만 8,191달러이며 평생 평균 세금이 98만 7,117달러로 소득 대비 세금 비율이 54.3%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소득 대비 세금 비율이 50%를 넘는 주는 뉴저지주가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뉴저지주 세금 비율이 높은 것은 평생 내는 평균 재산세가 약 56만 5천 달러로 전국 최고여서 전체 세금이 많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뉴욕주는 평생 평균 소득이 약 165만 9천 달러, 평생 평균 세금은 약 74만 8천 달러로 소득 대비 세금 비율은 45.1%로 뉴저지주보다 9%포인트가량 낮았습니다. 뉴욕주 인근 커네티컷주는 평생 소득 173만여 달러에 평생 세금이 85만여 달러로 49.4%의 세금 비율로 2위를 기록했고 버몬트주는 소득 144만여 달러에 세금 65만여 달러로 세금 비율이 45.2%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웨스트버지니아, 루이지애나, 알라바마 등은 소득 대비 세금 비율이 28%에도 미치지 못했고 재산세 세율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단신자네들입니다. 동부에서 서부까지 미 주요 대학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급증한 가운데 워싱턴 DC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팔레스타인 지지 활동에 제재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고등학교로 시위가 번지고 있습니다. 북한 등 미국 제재국가를 위한 거래 중개, 돈 세탁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에게 검찰이 양형 라인의 2배 수준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은영재 버지니아 한인 회장이 유학생 학자금 등을 불법 횡령한 뒤 되레 이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등 횡령과 무고 혐의로 한국 법원에서 벌금 2,5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인 뉴욕 퀸즈와 뉴저지 버겐 카운티,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가 공기질 측정에서 최악인 F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기와 경력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연방 하원에서 강제 축출됐음에도 출마를 선언했던 조지 산토스 전 하원 의원이 보복 출마 비난을 원치 않는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뉴욕시 전철 시내버스 등의 무임 승차가 급증한 가운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지난해 무임 승차가 최소 16만 건으로 피해 액수가 213만 8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테슬라가 1분기 크게 악화된 실적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저가 신차 출시와 자율주행 로봇 택시 개발에 진전이 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12%나 폭등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나며 세계 경제 1위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반면 미국 경제 대비 중국의 비중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9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9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47분입니다. 한인 유명 화장품 업체 K가디언스가 마더스데이를 맞아 어머니와 그리움을 주제로 제1회 글짓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소재로 시, 수필, 꽁트 등 400자 이내로 작성해 5월 10일 오후 5시까지 매장과 우편, 이메일로 접수를 받습니다. 마더스데이를 기념하며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놓치지 말고 응모하세요. 이상으로 4월 25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